내일 또다시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 퇴진 촉구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시군별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성가롤로 병원 내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의사 인력난으로 개소식 행사도 미뤘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여 개 응급의료센터가 한꺼번에 지정되면서 응급의학 전문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여수 웅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중소상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에서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7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5.18 민주광장. 시민들은 촌철살인 발언과 함께 80년 5월 민주화 대성회 당시의 횃불을 재현하며 분노한 민심을 표현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은 내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릴 두 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에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학생이라 이제 시간도 내기 힘드니까 지방에서라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가면 더 이제 힘이 될까 싶어서. 이번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시국선언과 자유발언, 락밴드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박근혜 체포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문구가 적힌 20m 크기의 대형 걸개 그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금남로 일대를 걷는 촛불 대행진도 계획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이 정권 퇴진에 대한 열망은 점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시민들의 문의도 있고요. 지난 주말 일찌감치 횃불을 들고 일어섰던 지역민들이 이번 주말 민심의 촛불로 도심을 더욱 환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의 민심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입니다. 내일은 18개 시군에서 모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목포 도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 애견용품과 간식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생업으로 광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침묵을 지키는 4,900만 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까지 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촛불을 들지는 못하지만 일상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와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고깃집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날 소주를 공짜로 대접하겠다고 내부쳤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하야가 민심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시민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남에서는 신안 흑산도를 포함해 18개 시군에서 동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5mm의 적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민단체들은 우비를 준비하며 매주마다 늘고 있는 참가 인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발적 모금을 해주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 촛불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16,000여 명이 전남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고 주최 측은 이번 주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정권 퇴진 여수본부는 내일 흥국체육관 앞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어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순천 조은프라자와 광양 중동 23호 광장, 고흥 구터미널 사거리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어 현 시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각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교육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이라며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여론을 청취한 뒤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명칭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여수고운관 연륙교 이름이 파령대교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4월 여수고운관 연륙교 명칭을 파령대교로 의결했지만 여수시와 고운군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뒤 최근 자문위원회를 제최해 파령대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수고운관 연륙교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견해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입점을 추진 중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 배나 더 큰 엄청난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상권은 파탄나고 정말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상품 구입 등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순기능도 많습니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좀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복합 문화적인 어떤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에 비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은 매출액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현지 법인화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형 유통기업이 입점하게 될 경우에 현지 법인화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담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유통기업 지역 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인 그 해결책은 국회에서 이제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여수에 들어설 경우 여수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만 모두 4곳.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골목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전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가 다음 주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시는 지난 2004년 광역교통망 구축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뒤 이순신대교 개통과 함께 수차례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섰지만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개시는 이에 따라 최근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광역 시내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최종안을 만든 뒤 내년 상반기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의회가 예결특위 구성을 두고 폭언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결위 구성안을 놓고 임종계 의장과 말다툼을 벌이던 한 여성 의원이 임 의장에게 폭언을 들인 뒤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임 의장이 다른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장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오후에 열린 정례회에서도 발언권을 놓고 의장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은 임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순천 성가롤로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근 인력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문의 3분의 1이 갑자기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개소식마저 취소된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설치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 동부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인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문의 9명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근무 조건 등을 이유로 지난달 그만두면서 6명만 남게 된 겁니다.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진 않지만 24시간 원활하게 응급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까지 센터 근무에 일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영에 차질을 빚자 병원 측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개소식도 취소했습니다. 개소식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라고. 병원 측은 최근 3명의 전문의를 영입해 다행히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전국 20곳의 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의학 전문의 수요가 한꺼번에 늘면서 인력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그 외진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성가랄로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연간 3만 7천여 명. 병원 측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되는 내년 초까지 전담 의사를 10명까지 늘려 센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양안전과 환경을 주제로 한 학술 발표회가 열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해양경비 안전교육원에서 개최된 해양환경안전 학술 발표회에는 학계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함께 교육원의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와 구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환경군안이란 새로운 개념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GS칼텍스 직원과 가족 등 200여 명은 오늘 쌍봉 사택 잔디광장에서 김치 2,500포기를 담아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가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 10일에는 연탄 10,000장을 독거노인 50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오리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오리류 밀집 사육 지역 등에 분포된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우선 시료를 채취한 다음 달 9일까지 항원 검사를 실시해 확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현재 발생 농가는 물론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유경 오리 농장의 경우 출하 전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인 촛불 집회를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농장과 가금류 독축장 등 8만 9천여 곳을 대상으로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촛불 집회에 따른 이동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 대상 농가의 차량이나 종사자가 이동할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교육부가 처임 도입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순천 지역에서는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대, 순천경찰서 등으로 해당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지역 성지순례 관광 상품화를 위해 관광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